저는 경진이를 지금 발표한 학생을 중학교 때 잠시 가르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강연에 쓰게 된 거는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는 정말 처음이라서 참 떨립니다. 관계를 연결하고 지속하기 위한 함께하기 프로젝트 COS를 맡은 조희연입니다. 요즘에 저는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척 셀카를 찍으면서 어머니께 공부한다고 똥을 치면서 안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놀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즘 너무 심심해서 신문 읽기 추위가 들려서 신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스크래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경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테드 총각을 기획해요. 강연자들을 모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지금 26살에 대학원을 다니지만 이미 수료를 하고 논문을 못 써서 열등생으로 남아서 대학원에 그냥 있는 백수생입니다. 그런 저에게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하려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대학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누나, 언니,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고 졸업을 못하고 힘든데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를 하려니까 이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제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그 인간관계에 대해 너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 오늘 제가 강의할 건 이건데요. 앞으로 먼저 정해놓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시작이 먼저 함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먼저 정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친구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함께이기 때문에 목표로 나아가자.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짧이네요. 저 이게 리듬 체조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리듬 체조 요즘에 많이 보는 후배가 한참 어린 후배이고요. 이거는 이 사이드 밸런스를 하면서 훅을 딱 잡는 모습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리듬 체조를 했고요.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동메달만 많이 받아가지고 곰봉 여러분 아시죠? 곰봉에다가 동메달만 있어갖고 뚝 치면 엄마가 똥 소리가 올라간다고 금메달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그만하다고 막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딸이네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비전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듬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중3 초에 꿈을 이뤘죠. 그래서 저는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엄마. 그렇지만 그 4개월 뒤에 부상으로 리듬 체조를 그만둬요. 절망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항하다 이제 중퇴소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특기생들은 학교에 조례 시간만 나가야 돼요. 뭐 조희연도 선거를 쓴다고 했어요. 거기 딱 하고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출석만 찍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사만사원도 모르고 뭐 ABC의 B랑 D 모양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학교에 와서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상고를 갈 뻔했는데 엄마가 학교를 3번 찾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무용을 이제 할 건데 상고는 보내면 안 되니까 싹싹 빌어서 제가 겨우 인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계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첫 번째로 갔을 때 현대고 출신이거든요. 전교 꼴찌 5등 합니다. 기적과 같은 성적을 남기고 반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반에서 A, B반 이렇게 해서 우열반으로 나뉘었는데 수학도 우열 B반, 영어도 B반. 정말 막 좋아하는 남자의 같은 반이 딱 영어 수업을 같이 할 때 그때 좋아하는 남자는 A반에 있고 저는 B반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반에 올라가고 싶은데 전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왕따를 딱 당하니까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성형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클레오파트라는 별명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지, 이슈가 났죠. 저 얼굴 지금 많이 붙이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부도 엄마한테 저 이제 공부해야겠어. 과외를 정말 사교육으로 발랐습니다. 뭐 수학, 영어, 국어도 막 문학 선생님 따로 해서 과외비를 정말 700만 원 정도 어머니가 한 달에 내셔서 첫 발라서 반에서 1등을 하는. 그래서 현대고에 오셔서 눈름이라는 체육 선생님을 찾아오면 우리 체육 선생님이 입이 바르시더래요. 제가 8번일 때 반에서. 그래서 저는 관계 필요 없다. 친구 관계 너네가 날 왕따 시켜서 내가 잘 나가면 너네 나 따라올 수 있지. 하고 저는 일과 공부에만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싸가지가 없었냐면 반이 교무실이었거든요. 옆반이. 그 옆반에 가서 반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반 애들과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담임과는 사이가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잘 갔죠. 저는 이화여대 무용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예고 출신이 아니었어요. 서울예고, 선화예고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무용을 합니다.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이렇게 무용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1시간 일찍 와서 항상 교수님 맨 앞에 여기 딱 쓰죠. 그러면은 저기서 피아노 해주시는 분이 막 피아노 치고 교수님 스틱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저는 막 무용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음악 좀 꺼봐봐.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이 야, 너 현대고라고 맨날 놀리죠. 현대고도 너무 못하니까 애들한테 강의돼 맨날. 그러면 같은 40명에서 50명의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쪽팔리게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항상 여기 있어요. 이 맨 끝. 자존감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을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뉴욕을 가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열등생이었는데 미국 가니까 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어는 못하는데. 그리고 네이버에 이 사진이 뜨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메인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서울예대 교수님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대는 필요 없다. 나를 원하는 나의 천재성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교수님은 제가 예고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의 성적을 10%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포기하고 좀 놀았는데 세상에 2등으로 졸업했네요. 공부를 안 해도 2등으로 졸업하니 역시 관계에 필요 없다. 그냥 내 할 일하고 내 일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만 놀 거야. 난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 1, 2등. 항상 내가 제일 잘해. 너랑 나랑 같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필요한 선택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친척 오빠가 미국에서 우리 친척 오빠 미국에서 와서 여기다가 피어싱 막 하고 막 금색으로 막 옷걸이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척 오빠가 어렸을 때 저를 되게 이뻐했대요. 근데 오빠가 맨날 태연아 밥 먹자. 야, 네 학교 근처야. 이쁜 여자 데리고 나와. 우리 빙수 먹자. 막 이렇게 저한테 오빠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오빠가 놀아달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이게 저라고 치면 여기 인형에 여기 끈이 매달려있죠. 이 끈은 다 일과 관련된 거예요. 제 일과 관련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의 일과 관련된 거. 수업 있어, 알바 있어, 학원 있어, 워크숍 있어, 학회 있어, 시험 기간, 합방. 이 오빠 한가한가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저는 오빠의 그런 응대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그 딸. 엄마 웬일이야? 너 얘기 들었니? 그래서 무슨 얘기? 오빠가 자살했다. 일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는데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일주일 이제 오빠 발인 다 끝나고 한 달 뒤부터 진짜 그 상실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오빠한테 문자 왔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나가주지 않았을까?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한강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한강 갈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나서 되게 많이 먹고 우리 금기거래하는 친척 오빠는 항상 저에게 밥 먹자, 학교 놀자, 수다 떨자. 저는 이게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서 이 안에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놀아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줘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오빠가 너무 힘들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미국 생활 오래 해서 한국에는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줄래? 오빠가 원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예술가가 꿈이었는데 남의 마음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의 길로 틀어지면서 대학원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와서 교생을 나가기 시작하죠. 교생을 나가면 무조건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해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생 한 달? 한 달 동안 뭐 아이들이 너에게 그렇게 진지한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그냥 놀면 돼, 노는 시간이야?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민이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애들끼리 오후 5시에 시간 나는 아이들끼리 7명이 앉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내 얘기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애들이랑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애가 자기 차례가 있어서 너는 요즘 문제가 뭐야? 이랬는데 저 할아버지한테 성추행당했어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때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과 아니 얘가 지금 모르는 애들 친구끼리 있는데 이걸 얘기해갖고 얘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얘기를 하지? 얘 지금 왜 이런 생각을 개인 상담도 아닌 집단 상담에서 얘기하지? 저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건넸어. 왜 그랬어? 어떤 환경이야? 하면서 그 집단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성추행, 할아버지한테 성추행, 그게 제게 일이 컸었죠.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와 경기도에서 사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이혼하고 재혼, 그러니까 부모의 이혼. 교회 우리엄마는 교회 선생님이야. 근데 집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친구 관계, 이성 관계. 핸드폰 빼앗겨서 여기 이 아이들이 다 같은 아이들인데 그 7명의 그룹이 있는데 한 명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찾으러 갔는데 이런 애들인 것 같잖아요. 성추행이나 이혼지로 폭력. 근데 얘가 가출했어요. 고민에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걔한테 그게 정말 심각해요. 근데 그 문제는 너의 고민은 너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도 안에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일공부 중심적인 사람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빠와 교생 때 상담,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연결하고 지속할 수 있을지. 그 결과 함께하기 위한 CO2가 아닙니다. CO3가 탄생합니다. 영어가 짧네요. 제가 한국식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Call your friend, confessable friend, collaborative friend. 자, 그 노래 퍼포먼스 자, 커리어 프렌드. 진실하고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이 시혜라는 친구가 제가 다 저작권은 다 이미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시혜라는 친구한테 얘는 9시에 일어나고 저는 새벽 3시에 자는 거예요. 6시간 타임이 자꾸 생기니까 이 방 안에서 약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싸우겠다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얘랑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무용하는 친구들은 발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9시에 잠들면 2시에는 완전 애는 골아떨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시에 잤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마다 얘 발에다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한 달. 저는 걔랑 한 달 동안 싸우지 않았어요. 친해지고 싶으면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다 공들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공들인 친구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오빠가 사장님이 됐어요. 옛날에 어려워갖고 제가 10만 원치 옷 사주고 말했는데 공을 들이면 다 갚게 돼 있어요. 회사 잘렸는데 되게 슬퍼했어요. 얘 사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상고 나온 친구들은 왜 싫어할까?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관여하죠. 인간이 중요하다. 근데 이 친구가 회사 잘리고 나서 한스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저는 얘기해요. 이제부터 넌 새로 시작해. 백수생활, 한 살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케이크를 줬더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 10년 전 모습과 10년 후에 저희 친구 앞방에 있는 조교하는 제 친구고요.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 친해지고 싶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공을 줘야 됩니다. 공을 드려야 돼요. 공 드려야 돼요. 공을 드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코주얼 프렌드가 되고 싶다면 자주 연락을 해야 합니다. 힘이 되는 위로의 말을 사용해 주고요. 받으려 하지 말고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걔한테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닭다리입니다. 내가 닭다리 좋아한다고 그 친구에게 닭다리를 주면 안 돼요. 물어봐야 합니다. 닭다리 좋아하니 가슴살을 좋아. 다리만은 진짜 잘 주라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 당연히 전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 1, 케이스 2. 이거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도둑질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도둑질을 하자마자 다 떠나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진정한 친구가 옆을 왜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연예인이셨는데 되게 안 좋은 문제로 교회를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만약에 조희연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경진이가 우리 선생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존중.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덕성이 원래 좀 문제가 있었어요.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왜 훔쳐줄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제자들을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대학교 때 포스트 떼는 아저씨와 포스트 붙이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영화 광고를 다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랑 아줌마랑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은 없는데. 다 왔습니다. 이 아줌마 여기다 포스터를 붙이고 난리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포스트 떼는 아저씨가, 붙이는 아줌마가 없어 이 떼는 아저씨도 없거든요. 둘이는 지가 오면 공동체였는데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 위에만 살짝 붙여. 내가 좀 이따 2시에 뛰어갈 때 너무 힘들어. 꽉 붙이면 차라리 이렇게 둘이 짜고 포스트를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붙여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나와 정말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 친구 나랑 정말 안 맞아.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안을 보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건 패스하고 그래서 이렇게 cordial, compensable, cooperative 하면 나중에 항상 공을 들여야 합니다. congenial,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여러분 언젠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확대하기, C3 확대하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공부와 가르치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나누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나누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만 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끼리만 분리돼서 사는 세상인가요? 장애인들이 수업을 통합 수업을 받는다. 장애인들끼리 수업 받기 싫어하는 부모님과 다 같이 하는 수업. 여러분은 장애인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싶으니까 장애인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ADHD 학생 알아요? 저는 과외하는 학생 오빠가 ADHD가 있어요. 이런 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어요? 다 분리하고 싶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학교 그만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위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면 우리 친척 오빠 유학 갔다 왔죠. 미국 유학 가죠. 집 잘 살죠. 혼자 너무 외로우면
분밖에 없어요. 함께 가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나랑 안 맞아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학교 그만둔 친구랑 어떻게 같이 놀아요? 어떻게 도둑질하는 애랑 같이 놀아요? 어떻게 남자친구 뺏는 여자애랑 놀아요? 어떻게 해픈 친구랑 친구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을 찾을까? 제가 장하준 씨의 그들이 말하는 23가지 맨 앞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 먹었어요. 200년 전에는 노예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테러리스트 습격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C3를 오늘 배우면서 함께 가는 걸 배웠잖아요. 뭐 분명히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계속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해하냐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가 목표하고 달성하고 싶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